식신은 능력을 발휘하여 가치를 높여나가다. 식신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발휘할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식신인데, 먼저 생화를 한번 보면은 편재가 있죠. 편재를 생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식신생재라고 하죠. 식신생재. 그러면 자, 능력 발휘라고 했으니까 능력 발휘를 통한 영역 확장,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죠. 식신은 능력을 발휘하고 편재는 그 발휘한 능력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치가 더 높아져 간다. 이렇게 식신과 이제 편재가 합을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은 식신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되고 편재는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가치 기준, 가격적 기준이지 철학적 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적인 요소를 의미하겠죠.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편재를 가지고 어떤 개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개수가 많아지다, 고객의 수가 많아지다, 가게가 여러 개다, 매장이 여러 개다, 이러한 숫자적 범위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이 편재에는 멀리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멀리라고 하는 요소와 개수라고 하는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이게 멀리인가, 거리적으로 멀리인가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또 들어있죠. 시간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간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편재가 천간에 있는 경우, 천간에 있는 경우는 이제 멀리라는 말이 오랫동안이라는 말도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천간에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공률은 1%도 안 되고 거의 실패율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간에 편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라고 하는 개념이 다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99%는 실패고 1% 정도가 성공을 한 확률이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편재는 개수적인 요소예요. 개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률이 이거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죠. 멀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천간이 재성이 천간에 떴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고단가가 되는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니
이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서 실패율은 99%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수적인 요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펼친다는 의미니까 성공률이 이거는 99%라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도 봐야 되고 기술적인 요소로다가 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편인을 갖춰야 돼요. 편인이 있어야만이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대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2번에서 3번 정도는 해봐야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생제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집안이 좀 쫄딱 망할 정도로 힘겨움을 겪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죠. 그러면 편인이 사주에 없다, 아니면 편인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을 겪으려고 하지 않겠죠. 실패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는 것과 성공을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그럴까요?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 편인이 있어서 실패의 아픔, 실패의 고통을 겪어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공통보감에서는 이거를 견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가 식신생제를 해서 실패를 여러 번 하려면은 편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편제와 편인과 식신이 서로 견제를 하니까 조율이 된다는 뜻이지만은 이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함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견제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이라는 것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주변 여건은 뭐냐? 어떻게 해야 주변 여건을 잘 만나는 거냐? 그랬을 때 비견을 가지고 있어야죠. 비견이 있어야 주변 여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 생제를 하는데 편인이 있어야 실패를 통한, 고통을 통한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견이 있어야 주변 여건이 좋아야겠죠. 주변 여건이 좋지 않으면 역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여건만 좋다고 되는 거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나도 능력이 있어야죠. 자기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 여건은 좋은데 근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부자 속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9%라고 하는 99%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성공률이 99%라는 얘기세요. 이렇게 생겨야만이 이 시대의 최고의 매니저가 될 수 있어요. 보통 한 해 연봉이 20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간격 조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식신생재를 보는 어떤 이 확장적 개념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주마다 의미가 다르니까 식신생재가 된 사주를 보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소원의 범위, 목표의 범위를 너무 크게, 너무 높게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특히 천간에 편재가 있어서 식신생재를 하는 경우는 더욱 더 목표를 높게 잡지 말라, 많이 잡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개 이런 개수, 식신생재에서 개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276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의 약 한 5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보통이죠. 그러려고 하면은 50개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시와 군 정도까지는 다 자기 매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76개 정도 매장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동 정도까지도 매장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율이 높다라는 것도 항상 따라다닌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나중에 합파를 할 때 식신이 만약에 이렇게 편재로 가지 않고 정제로 간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하던 것에 뭔가를 또 더 해야 돼요. 다른 능력을 더해서 또 다른 것으로 돌리고 또 돌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식신이 정제하고도 합을 하지만 식신이 정인하고도 합을 하죠. 식신이 정제를 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식신이 편재를 생하는 건 식신생재라고 하지만 식신이 편재를 만나지 못하고 정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식신이 정인을 만나서 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식신이 정관을 만나서 합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막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요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식신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의지만 있으면은 현대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대학도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다 보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분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제로 가서 합파적인 요소로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관으로 가서 어떤 납품이나 대행적인 요소로 발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휘를 하는데, 어쨌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가치적인 요소, 가격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편재는 영역 확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지, 특별하게 편재의 의미를 두시지 말고요. 대개 이제 사주가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나보다가 더 특별한 놈이 항상 주변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식신을 생하는 게 뭐가 있죠? 비견이 식신을 생하죠.
편제는 식신이 편제를 생했지만 비견이 이제 식신을 이제 생하는 거예요. 대개 식신을 기준으로 비견을 볼 때는 설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비견의 요청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설기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설기라고 하는 것은 빼온다는 뜻이죠. 빼온다는 뜻인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설화와 설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가령 편인이 정관을 설기한다. 편인과 정관은 음양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식신이 일간을 설기한다. 요거는 음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편인이 정관을 설계한다는 것은 남을 설계하는 거죠. 타인을 설계한다는 의미니까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몰락하게 만든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설계하니까 뭐 자기가 자기를 몰락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상대를 몰락하게 하느냐 나 자신을 몰락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을 설화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 속에는 결국은 일간이 설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희생정신이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는 좋아지고 나는 몰락해야 되니까 희생정신이 필요하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되게 오지랖이 넓어서 항상 손해보는 짓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내어서 비견을 살리는 걸 말하죠. 그러면 비견을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신이 제사를 해야죠. 제사를 해서 비견을 살리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지도력을 펼친다라고 봅니다. 식신의 비견 설화는 제사를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춘다는 뜻이니까 살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연구도 철저해야 되는데 항상 살이라고 하는 위급과 위험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살이라고 하는 위급한 내용은 질병이라든가 천재지변에서 오죠. 되게 출발이 편관부터 하니까 많은 사람, 즉 말해서 이 비견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식신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자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비견이 식신과 편관과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편관을 제사를 함으로 해서 비견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살아난 비견이 다시 식신을 생하는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자가 반드시 만나서 서로 견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이 편관, 이 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에도 편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편인이 있어야 편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워요.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껍데기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편인이 살에 대해서 뭔지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의 조사 능력은, 이 식신의 조사 능력은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편인에서 나오는 거예요.